세상에, 저게 진짜야? 샤워실 문틈으로 본 그의 모습에 저도 모르게 입이 벌어졌습니다. 수건 하나만 두른 나강의 과장님, 비뇨기과 간호사로 5년 동안 수많은 남성을 봤지만 저런 압도적인 크기는 처음이었습니다. 제 이름은 박은혜. 올해 33입니다. 대학병원 비뇨기과 간호사입니다. 3년 전 결혼했지만 남편은 무정자증을 숨기고 저와 결혼했습니다. 아이를 원했던 저는 지금 남편과 남남처럼 살고 있습니다. 그런 제 앞에 58세 나강의 과장님이 나타났습니다. 그것도 그런 모습으로 세상의 모든 사연과 그 깊이를 전해드립니다. 모두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속임수로 시작된 결혼, 그리고 뒤늦게 찾아온 진실된 사랑 이야기입니다. 하늘 같은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그날 아침도 평소와 같았습니다. 알람 소리에 눈을 뜨니 옆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남편 민준호는 벌써 일어나 거실에서 노트북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출근해. 짧은 인사 한마디. 대답도 없었습니다. 3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행복했습니다. 아니, 행복하다고 믿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평범하게 살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나도 임신 소식은 없었습니다. 산부인과에서 검사를 받았고 제게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남편을 설득해 비뇨기과 검사를 받게 했고 그때 알게 됐습니다. 무정자증, 선천적인 것이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결혼 전부터 알고 있었다고 고백했습니다. 미안해. 너무 좋아해서 너랑 결혼하고 싶어서 숨겼어. 그날 밤 저는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배신감과 허무함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아이를 원했던 제 마음, 그걸 알면서도 숨긴 남편. 그날 이후 우리는 남남이 되었습니다. 같은 집에 살지만 대화는 끊겼고 침실도 따로 썼으며 부부관계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비뇨기과 간호사실로 들어서니 동료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은혜 씨, 오늘 야간 당직이죠? 김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네. 밤 10시부터요. 나강의 과장님도 오늘 당직이래요. 요즘 수술 스케줄이 빡빡하셔서 당직실에서 주무시는 날이 많아요. 나강의 과장님, 58세, 비뇨기과 과장이자 이 병원에서 20년 넘게 근무하신 베테랑 의사였습니다. 7년 전 부인을 암으로 여의셨다고 들었습니다. 대학생 아들 하나가 있지만 따로 자취한다고 했습니다. 혼자 사는 남자, 외로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항상 침착하고 카리스마가 넘쳤습니다.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결정은 확고했고 환자들에게는 따뜻했지만 의료진에게는 엄격했습니다. 키 178cm 정도 되는 건장한 체격에 은발이 섞인 머리, 깊은 눈빛, 58세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정정했습니다. 저는 그분을 존경했습니다. 그저 훌륭한 상사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까지는 밤 10시 야간 당직이 시작되었습니다. 병동은 조용했습니다. 입원 환자들은 대부분 잠들었고 응급실에서 올라오는 환자도 없었습니다. 당직실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침대 2개와 책상 그리고 샤워실이 딸린 좁은 공간이었습니다. 나강의 과장님은 아직 수술실에 계셨습니다. 응급수술이 길어진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자정이 넘어서야 과장님이 당직실로 들어오셨습니다. 은혜 간호사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수술 힘드셨죠? 괜찮습니다. 샤워 좀 하고 올게요. 그분이 가방에서 수건과 옷을 꺼내 샤워실로 들어갔습니다. 곧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책상에 앉아 차트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물소리가 멈췄습니다. 은혜 간호사, 과장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미안한데 수건을 안 가져왔어요. 가방에 여분 수건 있는데 좀 건네줄 수 있습니까? 아, 네. 저는 과장님 가방을 뒤졌습니다. 수건이 보였습니다. 샤워실 문 앞으로 갔습니다. 과장님, 수건 여기 두고 갈게요. 아, 잠깐만요. 문 살짝만 열어서 안으로 넣어 주시겠어요? 제가 물기가 많아서. 네. 저는 문 손잡이를 돌렸습니다. 천천히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김이 자욱한 샤워실 안, 거울에 비친 나강의 과장님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허리에 작은 수건 하나만 걸친 채였습니다. 은발이 섞인 머리에서 물방울이 떨어지고 있었고 넓은 어깨와 탄탄한 가슴 근육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58세라고는 믿기 어려운 건강한 몸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시선을 사로잡은 건 따로 있었습니다. 허리에 걸친 수건 아래로 세상에 비뇨기과 간호사로 5년, 수술실 보조를 서며 수많은 남성의 신체를 봤습니다. 크기도 모양도 다양했습니다. 하지만 저런 건 처음이었습니다. 수건 위로도 윤곽이 뚜렷하게 드러날 정도로 압도적이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고 손이 떨렸습니다. 이런 완전히 다른 차원인데 남편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제가 5년 동안 본 어떤 환자와도 비교가 안 됐습니다. 은혜 간호사, 과장님의 목소리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저는 황급히 수건을 안으로 내밀고 문을 닫았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책상으로 돌아와 앉았지만 심장은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방금 뭘 본 거야?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샤워실에서 물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과장님이 다시 샤워를 하시는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차트를 보는 척했지만 글자가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왜 이러는 거야, 박은혜. 하지만 자꾸 떠올랐습니다. 거울에 비친 그분의 모습, 넓은 어깨, 탄탄한 몸, 그리고 그것 5분쯤 지났을까요? 샤워실 문이 열리고 나강에 과장님이 나오셨습니다. 깔끔한 트레이닝복 차림이었습니다. 머리에서는 아직 물기가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은혜 간호사, 아까는 죄송했습니다. 깜빡하고 수건을 안 가져갔네요. 아,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과장님이 제 얼굴을 보셨습니다. 얼굴이 빨갛네요. 괜찮습니까? 네, 괜찮습니다. 그냥 좀 더운 것 같아서요. 거짓말이었습니다. 과장님이 미소 지으셨습니다. 오늘 밤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좀 쉬겠습니다. 네, 편히 쉬세요. 과장님이 침대에 누우셨습니다. 곧 규칙적인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자꾸 떠올랐습니다. 거울 속 그분의 모습이 이러면 안 되는데. 하지만 가슴은 계속 두근거렸습니다. 새벽 2시, 조용한 당직실. 저는 책상에 엎드린 채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한 가지 생각만 맴돌았습니다. 58세 남자가 저렇게 완벽할 수 있구나. 그리고 동시에 떠오르는 남편의 모습. 무정자증을 숨기고 저와 결혼한 남편. 3년 동안 공허했던 관계. 비교가 되었습니다. 아니, 비교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뭘 한 거지. 그때였습니다. 침대에서 뒤척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과장님이 일어나 앉으셨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분의 눈빛이 저를 향했습니다. 은혜 간호사, 괜찮습니까? 그의 목소리가 유난히 낮고 부드러웠습니다.
그날 이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날 밤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샤워실 문틈으로 본 나강의 과장님의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회진을 돌 때도, 차트를 정리할 때도, 심지어 집에 돌아가서도 그 장면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왜 자꾸 생각나는 거야? 비뇨기과 간호사로 5년을 일했습니다. 수술실에서 수많은 남성의 신체를 봤습니다. 전문가로서 냉정하게 대했습니다. 그저 의료 행위의 일부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나강의 과장님은 달랐습니다. 환자가 아니었습니다. 제 상사였습니다. 그리고 58세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압도적이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아침 7시 회진 시간이었습니다. 나강의 과장님이 앞에서 걸으시고 저를 포함한 간호사들이 뒤따랐습니다. 305호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환자분, 어제 수술 부위는 어떻습니까? 과장님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병실에 퍼졌습니다. 괜찮습니다, 선생님. 많이 나아졌어요. 잘 됐네요. 은혜 간호사, 차트 좀 주시겠습니까? 네. 저는 차트를 건넸습니다. 그 순간 과장님의 손가락이 제 손등을 스쳤습니다. 짧은 접촉이었고 1초도 안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뭐지? 과장님은 아무렇지도 않게 차트를 보셨지만 저는 손을 등 뒤로 숨겼습니다. 손등이 화끈거렸습니다. 회진이 끝나고 간호사실로 돌아왔습니다. 동료 간호사 김선아가 다가왔습니다. 은혜야, 요즘 얼굴이 자주 빨개지더라. 어디 아파? 아니, 괜찮아. 그냥 좀 더운 것 같아서. 에어컨 틀어놨는데도 혹시 갱년기 아니야? 33이 무슨 갱년기야. 웃어 넘겼지만 속으로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나 지금 뭐 하는 거지? 점심시간이 되어 집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남편 민준호가 받았습니다. 응, 나야. 오늘 저녁 집에서 먹어? 아니, 야근할 것 같아. 그래. 대화는 거기서 끝이었습니다. 차갑고 무미건조했습니다. 3년 전 그 사건 이후로 우리는 항상 이랬습니다. 무정자증을 숨기고 결혼한 남편. 아이를 원했던 저를 속인 남편. 처음에는 분노했습니다. 배신감에 잠을 못 이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분노는 무감각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같은 집에 사는 타인일 뿐이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은혜 간호사, 나강의 과장님이었습니다. 아, 과장님. 점심 드셨습니까? 아직입니다. 저도 안 먹었는데 같이 먹을까요? 의사 식당 음식이 오늘 괜찮다던데요. 네, 좋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거절할 수도 있었는데 저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의사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조용한 공간이었습니다. 간호사 식당과는 달리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테이블에 마주 앉았습니다. 요즘 일이 많아서 힘들죠? 과장님이 물으셨습니다. 괜찮습니다. 원래 이 정도는 해야죠. 은혜 간호사는 정말 책임감이 강하십니다. 5년 동안 일하면서 한 번도 실수한 적이 없어요. 과장님이 잘 가르쳐 주셔서요. 아닙니다. 은혜 간호사 실력입니다. 칭찬에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남편에게서는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말이었습니다. 인정받는다는 느낌. 따뜻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혼자 사시잖아요. 외롭지 않으세요? 제 입에서 나온 질문에 저도 놀랐습니다. 과장님이 잠시 침묵하셨습니다. 7년 전 아내를 여의고 나서 처음엔 많이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익숙해졌어요.
그렇게 긴 시간을 혼자 사셨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드님은요? 대학생인데 자취합니다. 방학 때나 가끔 집에 와요. 젊은 애가 아빠랑 살기 답답하다고 하더군요. 과장님이 쓸쓸하게 웃으셨습니다. 그래도 일이 있어서 다행입니다. 일하면 생각이 안 나니까요. 그 말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혼자 사는 58세 남자, 7년 동안 외로움을 견뎌온 사람. 은혜 간호사는 어떻습니까? 결혼하셨죠? 네, 3년 전에요. 행복하십니까?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입이 열렸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네,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그냥 살고 있습니다.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의 무정자증 이야기를 할 수는 없었습니다. 과장님이 제 얼굴을 오래 보셨습니다. 은혜 간호사 33이면 아직 젊습니다. 행복할 자격이 충분히 있어요. 그 말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행복할 자격. 남편은 한 번도 그런 말을 해준 적이 없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일어섰습니다. 과장님, 식사 감사했습니다. 아닙니다. 저도 좋았어요. 가끔 이렇게 편하게 이야기할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복도로 나왔습니다. 과장님이 먼저 걸어가셨지만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건 뭐지? 존경하던 상사가 달리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58세 남자. 7년 동안 혼자 살아온 외로운 남자. 하지만 여전히 강인하고 성숙한 매력이 넘치는 남자. 그리고 저는 33세 기혼 여성. 남편에게 속아 공허한 결혼 생활을 하는 여자. 이러면 안 되는데. 머리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슴은 달랐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거실에서 노트북을 보고 있었습니다. 다녀왔어. 응. 대답도 없이 화면만 보고 있었습니다. 침실로 들어가 침대에 누웠고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남편과 나강의 과장님. 비교하면 안 되는 건 알았습니다. 하지만 자꾸 비교가 되었습니다. 남편은 저를 속였습니다. 무정자증을 숨기고 결혼했습니다. 3년 동안 공허한 관계였습니다. 대화도 없고 스킨십도 없고 서로에 대한 관심도 없었습니다. 반면 나강의 과장님은 달랐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셨고 칭찬해 주시며 따뜻하게 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몸, 샤워실에서 본 그 압도적인 모습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왜 자꾸 생각나는 거야?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이불을 덮고 눈을 감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에 알림이 떴습니다. 병원 단체 메시지였습니다. 내일 나강의 과장 당직, 박은혜 간호사 당직.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내일 밤 또 당직실에서 둘이 있게 됩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하지만 가슴 한쪽에서는 기대감이 샘솟고 있었습니다. 그때 남편이 침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은혜야. 응? 나 출장 간다. 3일 정도. 그래. 미안. 뭐가? 침묵이 흘렀습니다. 남편이 입을 열었습니다. 아이 못 가진 거 내 잘못이잖아. 갑작스러운 고백이었습니다. 이제 와서 왜 그 얘기를 해? 그냥 미안해서.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됐어.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뭐가 달라져? 그래도 자, 내일 일찍 일어나야 해. 대화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남편이 나갔고 방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지금 뭘 원하는 거지? 이혼? 아니면 그냥 이대로 사는 거? 아니면 나강의 과장님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부드러운 목소리, 따뜻한 눈빛, 그리고 샤워실에서 본 압도적인 몸. 이러면 안 돼. 하지만 내일 밤이 기다려지는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당직실, 둘만의 공간,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두려움과 기대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휴대폰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은혜 간호사, 오늘 당직이죠? 저도 당직입니다. 그분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 밤 10시, 당직실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나강의 과장님은 이미 와 계셨습니다. 책상에 앉아 서류를 보고 계셨습니다. 은혜 간호사 오셨습니까? 네, 과장님.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어젯밤 한숨도 못 잔 채 기다렸던 순간이었습니다. 오늘은 조용할 것 같네요. 이번 환자도 안정적이고요. 다행입니다. 저는 가방을 내려놓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당직실 안은 고요했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또각또각 들렸습니다. 과장님과 단둘이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또렷하게 느껴졌습니다. 진정해, 박은혜. 하지만 가슴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밤 11시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호출기가 울렸습니다. 307호 환자 응급. 저와 과장님은 동시에 일어나 병실로 달려갔습니다. 307호 환자는 60대 남성으로 전립선 수술을 받은 지 이틀째 되는 분이었습니다. 침대에서 식은땀을 흘리며 신음하고 계셨습니다. 환자분, 어디가 아프십니까? 과장님이 침착하게 물으셨습니다. 아래가 너무 아파요. 과장님이 이불을 걷어내고 수술 부위를 확인하셨습니다. 출혈입니다. 은혜 간호사, 지혈 세트 준비하시고 혈압 체크해 주세요. 네. 저는 재빨리 움직였습니다. 혈압계를 감고 측정했습니다. 혈압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혈압 90에 60입니다. 수액 연결하세요. 제가 지혈하겠습니다. 과장님의 손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숙련된 솜씨였습니다. 저는 옆에서 거즈를 건네고 수액을 연결했습니다. 20분쯤 지났을까요? 출혈이 멈추고 환자의 안색이 나아졌습니다. 다행입니다. 이제 괜찮을 겁니다. 과장님이 안도의 한숨을 쉬셨습니다. 환자분, 오늘 밤은 제가 자주 확인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부드러운 목소리에 환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병실을 나와 당직실로 돌아왔고 과장님이 의자에 털썩 앉으셨습니다. 휴, 긴장했네요. 저도 옆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은혜 간호사, 수고 많으셨습니다. 혈압 체크 타이밍이 완벽했어요. 과장님이 지혈을 잘하셔서요. 우리 호흡이 잘 맞습니다. 그 말에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과장님이 냉장고에서 생수를 꺼내 건네셨습니다. 드세요. 감사합니다. 생수를 마셨습니다. 차가운 물이 목으로 넘어갔지만 가슴속은 여전히 뜨거웠습니다. 과장님이 창밖을 보셨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은혜 간호사, 네, 어제 행복하지 않다고 하셨죠.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했습니다. 그게 괜찮습니다. 말하기 싫으시면 안 하셔도 돼요. 다만 과장님이 저를 보셨습니다. 은혜 간호사는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그걸 꼭 기억하세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행복할 자격. 남편은 한 번도 그런 말을 해준 적이 없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입이 열렸습니다. 과장님, 네, 저 남편한테 속았어요. 말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남편은 무정자증이었어요. 하지만 숨기고 저와 결혼했습니다. 저는 아이를 원했는데 1년 동안 임신이 안 되어서 검사를 했고 그때 알았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편은 저를 너무 좋아해서 숨겼대요. 하지만 저는 배신당한 기분이었어요. 3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용서가 안 됩니다. 과장님이 조용히 듣고 계셨습니다. 이제는 남편과 대화도 안 해요. 같은 집에 살지만 남남이에요. 침실도 따로 쓰고 부부 관계도 없어요. 말을 멈췄습니다. 너무 많이 말한 것 같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를 아닙니다. 과장님이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은혜 씨, 처음으로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그건 은혜 씨 잘못이 아닙니다. 속인 사람이 잘못한 겁니다. 하지만 은혜 씨는 행복할 자격이 있어요. 아이를 원하고 사랑받고 싶어 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과장님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저도 7년 동안 혼자 살았습니다. 아내를 여의고 나서 다시는 누군가를 만날 생각이 없었어요. 하지만 과장님이 제 손을 더 꽉 잡으셨습니다. 은혜 씨를 보면서 다시 마음이 움직이는 걸 느꼈습니다. 과장님,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아요. 은혜 씨는 기혼이고 저는 은혜 씨 상사고 25살 차이도 나고요. 과장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자꾸 생각이 나요. 은혜 씨가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저도요. 네. 저도 과장님이 자꾸 생각나요. 그날 밤 이후로 계속 과장님이 제 얼굴을 가까이 보셨습니다. 숨소리가 들렸고 저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은혜 씨, 과장님의 얼굴이 가까워졌고 그의 숨결이 느껴졌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머리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몸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니, 움직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과장님의 입술이 내 코앞까지 왔습니다. 은혜 씨,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는데. 그 말에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됐어. 뭐가 됐든 3년 동안 메말랐던 제 마음이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과장님의 손이 제 뺨을 감쌌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부드러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호출기가 울렸습니다. 307호 환자 재확인 필요. 저와 과장님은 동시에 눈을 떴습니다. 순간이 깨졌습니다. 과장님이 손을 떼셨습니다. 가봐야겠습니다. 네. 과장님이 일어나 병실로 향하셨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고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방금 뭐 하려던 거야?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아쉬웠습니다. 조금만 더 가까웠다면. 과장님이 돌아오셨습니다. 환자 상태 괜찮습니다. 다행이네요. 다행입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과장님이 먼저 입을 여셨습니다. 은혜 씨, 네. 아까 일은 제가 선을 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저는 과장님을 똑바로 보았습니다. 저도 원했어요. 과장님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은혜 씨, 과장님 이제 모르겠어요. 뭐가 맞는 건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과장님이 한숨을 쉬셨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뭔데요? 은혜 씨를 보면 다시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저도 똑같았습니다. 3년 동안 죽은 것처럼 살았습니다. 하지만 과장님을 보면 심장이 뛰었습니다. 과장님, 은혜 씨, 천천히 생각해 봅시다. 우리 둘 다 신중해야 해요. 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선은 이미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당직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나강의 과장님의 따뜻한 손, 제 뺨을 감쌌던 그 손,
3cm 앞까지 다가온 그의 입술. 다음엔 어떻게 될까? 두렵기도 했지만 기대되기도 했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남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출장 끝났어. 내일 들어갈게.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아침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 걸까? 하지만 이미 마음은 정해진 것 같았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였습니다. 나강의 과장님과 저는 조심스럽게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병원에서는 여전히 의사와 간호사였지만 병원 밖에서는 달랐습니다. 퇴근 후 병원 근처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곳이었습니다. 은혜 씨, 커피 시켰습니다. 과장님이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아, 네. 저는 식은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하지만 맛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과장님과 함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은혜 씨, 남편분께는 말씀하셨습니까? 조심스러운 질문이었습니다. 아니요. 아직. 남편은 출장에서 돌아온 후에도 여전했습니다. 무관심하고 냉담했습니다. 솔직히 말할 용기가 안 나요. 그리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서요. 저희가 계속 이럴 수 있을까요? 과장님이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은혜 씨, 저는 진심입니다. 과장님, 25살 차이가 나고 제가 58세라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은혜 씨와 함께 있으면 다시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저도요. 과장님과 있으면 처음으로 행복한 것 같아요. 과장님이 제 손을 더 꽉 잡으셨습니다. 은혜 씨, 네, 오늘 제 집으로 갈 수 있겠습니까?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저기, 괜찮습니다. 그냥 차 한잔하고 이야기만 해도 돼요. 하지만 은혜 씨와 좀 더 오래 함께 있고 싶어서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가겠습니다. 과장님의 아파트는 병원에서 차로 20분 거리에 있었습니다. 조용한 주택가의 깔끔한 아파트였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정돈된 거실이 보였습니다. 혼자 사는 남자의 집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깨끗했습니다. 들어오세요. 신발 벗으시고요. 네.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창밖으로 야경이 보였습니다. 앉으세요. 차 끓여올게요. 과장님이 주방으로 가셨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책장에는 의학 서적들이 가득했고 벽에는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과장님과 부인, 그리고 어린 아들이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7년 전까지는 행복하셨구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과장님이 따뜻한 차를 들고 오셨습니다. 캐모마일 차입니다. 진정 효과가 있어요. 감사합니다.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맛이었습니다. 과장님이 옆에 앉으셨습니다. 가까운 거리였습니다. 은혜 씨, 네, 저기, 제가 너무 조급한가요? 아니에요. 저는 과장님을 보았습니다. 저도 과장님과 함께 있고 싶어요. 과장님의 손이 제 뺨을 감쌌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은혜 씨, 그의 얼굴이 가까워졌습니다. 이번에는 호출기도 울리지 않았습니다. 방해하는 것도 없었습니다. 그의 입술이 제 입술에 닿았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천천히, 하지만 점점 깊어졌습니다. 제 손이 과장님의 목을 감쌌습니다. 과장님의 손이 제 허리를 끌어안았습니다. 숨이 가빠졌습니다. 입술을 떼었을 때 과장님이 제 이마에 키스했습니다. 은혜 씨,
괜찮습니까? 네. 좋아요. 과장님이 저를 안아 올렸습니다. 깜짝 놀랐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침대에 조심스럽게 눕혀주셨습니다. 은혜 씨, 원하지 않으면 멈출게요. 아니요. 계속해주세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과장님이 제 옆에 누우셨습니다. 다시 입맞춤이 시작되었습니다. 손이 5단으로 들어왔습니다. 피부에 닿는 그의 손길이 뜨거웠습니다. 이게 진짜구나. 3년 동안 메말랐던 제 몸이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남편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과장님은 천천히 조심스럽게 하지만 확실하게 저를 이끌었습니다. 은혜 씨, 네, 아름답습니다. 그 말에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남편에게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말이었습니다. 옷이 하나씩 벗겨졌고 부끄러웠지만 숨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과장님의 옷도 벗겨졌습니다. 그날 밤 샤워실에서 봤던 그 몸이 제 눈앞에 있었습니다. 58세라고는 믿기지 않는 탄탄한 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 역시 압도적이었습니다. 과장님이 제 눈빛을 읽으셨는지 미소 지으셨습니다. 놀라셨죠? 네. 조금 천천히 할게요. 아프면 말하세요. 체온이 전해졌고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남자의 무게였습니다. 은혜 씨 사랑합니다.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저도요. 과장님,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눈을 떴을 때 창밖은 어두웠습니다. 과장님의 팔베개를 하고 있었습니다. 몸 곳곳이 나른했습니다. 하지만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게 여자로 사는 거구나. 3년 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충만함이었습니다. 남편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과장님이 깨어나셨습니다. 은혜 씨, 깨셨습니까? 네. 아프지는 않았어요? 괜찮아요. 좋았어요. 과장님이 제 머리를 쓰다듬으셨습니다. 은혜 씨, 후회하지 않습니까? 아니요. 저는 과장님을 똑바로 보았습니다. 처음으로 살아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이 저를 끌어안으셨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저도요. 7년 만에 처음으로 행복합니다. 우리는 한참 동안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말은 필요 없었습니다. 체온으로 충분했습니다. 은혜 씨, 배고프지 않아요? 아, 그러고 보니 과장님이 웃으셨습니다. 라면 끓여드릴까요? 라면이요? 네. 제가 라면은 잘 끓여요. 둘이서 주방으로 갔습니다. 과장님이 앞치마를 두르고 라면을 끓이는 모습이 신기했습니다. 혼자 사니까 요리를 배웠어요. 아들이 집에 오면 해주려고요. 아드님은 자주 오세요? 방학 때나 가끔요. 요즘은 여자친구가 생겨서 더 안 오네요. 웃으며 말씀하시는 모습이 따뜻했습니다. 라면이 끓어올랐습니다. 자, 드세요. 탁자에 마주 앉아 라면을 먹었습니다. 평범한 라면이었지만 이렇게 맛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맛있어요. 다행이네요. 과장님이 미소 지으셨습니다. 은혜 씨,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무슨 말씀이세요? 남편분과 침묵이 흘렀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는 과장님을 보았습니다. 과장님과 함께 있고 싶어요. 이게 확실해요. 과장님이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저도요. 은혜 씨 없이는 이제 못 살 것 같습니다. 과장님, 천천히 생각해 봅시다. 제가 기다릴게요. 은혜 씨가 준비될 때까지.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이 사람은 진짜다. 남편은 저를 속였습니다. 하지만 과장님은 달랐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과장님의 품에서 잠들었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잠이었습니다. 악몽도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과장님이 아침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일어나셨어요? 샌드위치 만들었어요. 감사합니다. 함께 아침을 먹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이런 게 부부구나. 남편과는 한 번도 이렇게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은혜 씨, 오늘 출근하시죠? 네. 과장님도요? 네. 같이 나가면 안 되니까. 제가 먼저 나갈게요. 네. 과장님이 출근 준비를 하셨습니다. 현관 앞에서 한 번 더 키스했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세요, 은혜 씨. 과장님도요. 문이 닫히고 혼자 남았습니다. 거울을 보니 제 얼굴이 환해져 있었습니다. 이게 사랑인가? 33세에 처음 느끼는 진짜 사랑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밀려왔습니다. 이제 선택해야 했습니다. 남편과의 결혼, 과장님과의 사랑, 쉽지 않은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돌이킬 수 없다는 것. 나강의 과장님과의 만남은 계속되었습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 퇴근 후 과장님의 아파트에서 만났습니다. 함께 저녁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를 안았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처음으로 느끼는 진짜 사랑이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간호사 휴게실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동료 간호사 김선아가 다가왔습니다. 은혜야. 응? 요즘 너 뭔가 달라졌어.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달라졌다니? 얼굴이 환해졌어. 그리고 자주 웃고. 좋은 일 있어? 아니, 그냥 요즘 컨디션이 좋아서. 거짓말이었습니다. 선아가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혹시 남자 생겼어? 무슨 소리야? 나 기혼자야. 기혼자라고 사랑 못하는 건 아니잖아. 농담처럼 말했지만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선아야, 무슨 이상한 생각하지 마. 알았어, 알았어. 선아가 돌아갔지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들킨 건가? 아니, 아직 아무도 모를 것입니다. 조심했으니까. 하지만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날 저녁 과장님과 만났습니다. 평소처럼 과장님의 아파트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은혜 씨, 오늘 표정이 안 좋네요. 무슨 일 있어요? 아니에요. 그냥 말해보세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늘 동료 간호사가 제가 달라졌대요. 얼굴이 환해졌다고. 과장님이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건 좋은 거 아닌가요? 하지만 혹시 눈치챈 건 아닐까요? 우리 관계를. 과장님이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은혜 씨, 걱정 마세요. 저희 조심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설령 들킨다고 해도 괜찮아요. 저는 은혜 씨와 함께 있을 거니까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하지만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 민준호가 거실에서 저를 불렀습니다. 은혜야. 응? 요즘 야근 많이 하지? 갑작스러운 질문에 긴장했습니다. 응. 병원이 바빠서. 그래. 남편이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통신사 문자 왔더라. 너 이번 달 통화량이 평소보다 2배래.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과장님과 전화를. 병원 일로 통화 많이 했어. 환자 보호자들이랑. 그래. 남편의 눈빛이 의심스러웠습니다. 은혜야, 너 혹시 뭔가 숨기는 거 없어? 무슨 소리야? 왜 그래 갑자기? 그냥 요즘 너 이상해. 뭐가? 표정이 밝아졌어. 예전에는 항상 우울해 보였는데 남편이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좋은 일 있어? 없어. 그냥 일이 바빠서 정신없어서 그래. 거짓말이 입에서 술술 나왔습니다. 그래. 그럼 됐어. 남편이 다시 노트북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현관으로 나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들킨 건가? 아니면 그냥 의심하는 건가?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간호사실로 들어서는데 동료들이 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뭐야, 들었어? 응, 충격이다. 누구 얘기야? 선아가 다가왔습니다. 은혜야, 큰일 났어. 무슨 일인데? 정형외과 김 간호사 알지? 박 과장님이랑 사귀고 있었대. 뭐? 근데 들켰대. 부인이 병원까지 찾아와서 난리 났었대. 어젯밤에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대? 김 간호사 사표 냈대. 박 과장님은 부인한테 무릎 꿇고 빌었대. 세상에, 병원 내 연애 진짜 조심해야 해. 특히 기혼자면. 선아가 의미심장하게 저를 봤습니다. 그치, 은혜야? 응, 응.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만약 우리도 들키면 상상만으로도 끔찍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 과장님께 문자를 보냈습니다. 과장님, 오늘 만나면 안 될까요? 얘기할 게 있어요. 곧 답장이 왔습니다. 네. 퇴근 후 평소 장소에서 만나요. 그날 저녁 과장님과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은혜 씨, 무슨 일이에요? 표정이 안 좋네요. 과장님, 오늘 병원에서 큰일 났어요. 정형외과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과장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랬군요. 과장님, 저 무서워요. 은혜 씨, 만약 우리도 들키면 어떡해요? 저는 간호사로 일할 수도 없고 과장님은. 은혜 씨, 진정하세요. 과장님이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설령 들킨다고 해도. 하지만 은혜 씨가 더 중요해요. 제 명예나 직위보다. 눈물이 났습니다. 과장님, 은혜 씨, 저희 좀 더 조심합시다. 병원에서는 철저하게 의사와 간호사로만 지내고 밖에서만 만나요. 네. 그리고 은혜 씨 남편분과는 어떻게 할 건가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아직 용기가 안 나요. 천천히 생각하세요. 제가 기다릴게요. 하지만 시간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왔을 때 남편이 거실에 앉아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왔어? 응. 은혜야, 앉아봐.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무슨 일인데? 남편이 휴대폰을 내밀었습니다. 통화 내역이 떠 있었습니다. 제 휴대폰 통화 내역이었습니다. 은혜야, 이거 뭐야? 뭐가? 이번호. 나강혜라는 사람. 너희 병원 의사지?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왜 이 사람이랑 이렇게 자주 통화해? 그게 업무 때문에. 업무? 야근 때문에. 그렇다고 11시에 통화하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남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요즘 환자가 많아서. 거짓말하지 마.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처음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은혜야, 솔직하게 말해. 너 지금 바람 피우는 거야? 무슨 소리야? 그럼 설명해봐. 왜 매일 밤 그 사람이랑 통화하는지. 말문이 막혔습니다. 변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은혜야, 요즘 뭔가 이상해. 너 얼굴 표정, 행동, 다 달라졌어.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도 바보가 아니야. 눈치챘어. 너, 다른 남자 만나고 있지? 침묵이 흘렀습니다. 부정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짓말이 지겨워졌습니다. 준호야, 솔직하게 말해. 제발.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미안해. 남편의 얼굴이 무너졌습니다. 진짜 다른 남자가 있구나. 준호야 하지만 그 사람이 누구야? 그 나강이라는 사람이야? 대답해. 그래. 순간 남편이 벽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쿵. 거실에 묵직한 소리가 울렸습니다. 미쳤나 봐. 내가 미쳤나 봐. 남편이 주저앉았습니다. 은혜야, 나한테 뭐가 부족했어? 뭐가 부족해서 다른 남자한테 간 거야? 준호야, 나도 알아. 내가 너한테 잘못했어. 무정자증 숨긴 것도, 너한테 차갑게 군 것도. 남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바람을 피워? 그건 아니잖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거짓말은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준호야, 미안해. 하지만 나도 힘들었어. 그래서 다른 남자 만난 거야? 그게 아니라. 그럼 뭐야?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은혜야, 요즘 뭔가 이상해. 너 혹시. 남편이 저를 의심하는 눈빛으로 봤습니다. 그 남자랑 진짜야? 사랑하는 거야? 남편의 질문에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대답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침묵이 답이었습니다. 아, 진짜 미치겠네. 남편이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은혜야, 그 남자가 뭐가 좋은데? 나보다 뭐가 나은데? 준호야, 나이도 많잖아. 58세라며? 우리 아버지 나이야.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 사람한테 왜 가는 거야? 도대체 왜? 저도 모르게 소리가 나왔습니다. 당신은 나한테 뭘 해줬는데? 뭐? 3년 동안 뭘 해줬어? 무정자증 숨기고 결혼해놓고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로 끝이야? 제 목소리도 높아졌습니다. 나도 여자야. 아이 낳고 싶고 사랑받고 싶어. 근데 당신은 뭐 했어? 그건 당신은 나한테 관심도 없었잖아. 대화도 안 하고 스킨십도 없고 그냥 남남처럼 살았잖아. 남편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은혜야, 나도 힘들었어. 나도 힘들었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3년 동안 얼마나 외로웠는지 알아? 아이 갖고 싶어서 매달 울었어. 당신이 날 속였다는 배신감에 잠도 못 잤어.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야? 미안하다고 3년이 돌아와? 남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참 후 남편이 입을 열었습니다. 은혜야, 그럼 이혼할 거야?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뭐? 그 남자랑 살 거야? 진짜로? 나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솔직하게 말해. 나랑 끝내고 그 남자랑 갈 거야?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것 같아. 남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진짜, 진짜 그럴 거야? 미안해. 하지만 나도 행복하고 싶어. 남편이 웃었습니다. 비참한 웃음이었습니다. 행복. 58세 남자랑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 당신보다는 나아. 그 말에 남편이 얼어붙었습니다. 은혜야, 너 지금 진심이야? 응, 진심이야. 남편이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거지? 준호야, 당신 잘못이 아니야. 우리가 안 맞았던 거야. 안 맞아? 남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3년 동안 살았는데 안 맞았다고? 지금 그 말이 나와? 미안해. 미안하지 마.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해봤자 소용없어. 남편이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나 나갈게. 당분간 친구 집에서 지낼게. 준호야, 혼자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너도 그렇잖아.
남편이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곧 짐을 싸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10분 후 남편이 가방을 들고 나왔습니다. 은혜야. 응. 마지막으로 묻는다. 정말 그 남자 선택할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남편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알았어. 변호사 선임하고 연락할게. 준호야. 더 이상 말하지 마. 이제 끝이야. 현관문이 쾅 닫혔습니다. 혼자 남았습니다. 텅 빈 집.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후회가 된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가슴이 아팠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 그게 이렇게 끝나는구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과장님이었습니다. 은혜 씨, 괜찮습니까? 오늘 일찍 들어가셔서 걱정됐어요. 과장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은혜 씨, 무슨 일 있어요? 우리 관계를 남편이 알았어요.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금 어디세요? 집이요. 제가 바로 갈게요. 20분만 기다리세요. 과장님, 은혜 씨, 혼자 두지 않을게요. 제가 갑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과장님을 기다렸습니다. 정확히 18분 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나강에 과장님이 서 계셨습니다. 숨이 가쁘셨습니다. 달려오신 모양이었습니다. 은혜 씨, 과장님이 저를 끌어안으셨습니다. 그제야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과장님, 저, 어떡해요? 괜찮아요. 제가 있잖아요. 과장님이 제 등을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은혜 씨, 자세히 얘기해 주세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소파에 앉아 모든 걸 얘기했습니다. 남편이 통화 내역을 확인한 것, 제가 인정한 것, 이혼 이야기가 나온 것. 과장님은 조용히 들으셨습니다. 은혜 씨, 과장님, 저 잘한 거 맞죠? 솔직하게 말한 거. 네, 잘하셨어요. 과장님이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은혜 씨,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선택이요? 네. 남편분과 다시 시작할 건지 아니면 과장님이 저를 똑바로 보셨습니다. 저와 함께 갈 건지.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과장님, 은혜 씨, 저는 진심입니다. 25살 차이도 주변 시선도 상관없어요. 과장님이 두 손으로 제 손을 감싸셨습니다. 은혜 씨만 있다면 저는 무엇도 할 수 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과장님, 병원에서 소문나면 어떡해요? 과장님 명예도 있고 상관없어요. 하지만 은혜 씨, 과장님이 제 눈물을 닦아주셨습니다. 7년 동안 혼자 살았습니다. 아내를 여의고 나서 다시는 누구도 사랑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과장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은혜 씨를 만나고 다시 살아있는 것 같았어요. 58세에 다시 심장이 뛰는 걸 느꼈어요. 과장님, 은혜 씨, 저와 함께 가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 질문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과장님, 네. 저도 과장님과 함께 있고 싶어요. 과장님이 저를 끌어안으셨습니다. 오랜 시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은혜 씨 힘들 거예요. 주변 시선도 병원 소문도 괜찮아요. 과장님만 있으면 돼요. 정말 괜찮겠습니까? 네. 과장님이 제 이마에 키스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은혜 씨. 과장님, 이제 어떡해요? 일단 변호사를 선임하세요. 이혼 절차를 시작해야 해요. 네. 그리고 은혜 씨, 당분간 제 집에서 지내시는 게 어때요? 혼자 계시면 힘드실 것 같아서. 정말요? 네. 제 집은 넓어요. 은혜 씨 방도 따로 드릴 수 있고요.
과장님이 미소 지으셨습니다. 물론 원하신다면 같은 방 써도 되고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과장님, 농담입니다. 은혜 씨가 편한 대로 하세요. 저는 과장님을 꼭 껴안았습니다. 감사해요. 정말로. 아닙니다. 제가 더 감사하죠. 그날 밤 저는 짐을 쌌습니다. 옷가지와 필요한 물건들만 챙겼습니다. 과장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이게 다예요? 네. 많이 가져가고 싶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과장님의 차에 짐을 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집을 둘러봤습니다. 3년 동안 살았던 집. 하지만 행복했던 기억은 별로 없었습니다. 은혜 씨 가시죠. 네. 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었습니다. 이제는 미래를 봐야 했습니다. 과장님과 함께하는 미래를. 차 안에서 과장님이 물으셨습니다. 은혜 씨, 후회하지 않습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처음으로 제 선택을 한 것 같아요. 과장님이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앞으로 힘든 일이 많을 거예요. 알아요. 하지만 제가 옆에 있을게요. 네. 그것만으로 충분해요. 차는 밤 도시를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불빛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과장님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새로운 삶의 시작이었습니다. 과장님의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짐을 들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은혜 씨, 편하게 계세요. 여기가 이제 은혜 씨 집이기도 하니까요.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제 집에서는 편하게 말하시죠. 과장님 말고 이름으로 불러주세요. 이름이요? 네. 강혜라고 불러주세요.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강혜. 씨도 빼세요. 강혜. 입에서 나온 그의 이름이 낯설면서도 달콤했습니다. 과장님이, 아니, 강혜 씨가 미소 지으셨습니다. 좋네요. 은혜 씨 목소리로 제 이름 들으니까. 저도 좋아요. 강혜 씨가 제 짐을 들고 방으로 향했습니다. 은혜 씨, 여기가 게스트룸입니다. 여기서 쓰세요. 깔끔하게 정돈된 방이었습니다. 하지만 강혜 씨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원한다면 제 방에서 같이 자도 돼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강혜 씨, 천천히 생각하세요. 은혜 씨가 편한 대로. 하지만 저는 이미 결정했습니다. 강혜 씨, 같이 있고 싶어요. 강혜 씨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은혜 씨, 오늘 밤 혼자 있고 싶지 않아요. 옆에 있어 주세요. 강혜 씨가 저를 끌어안으셨습니다. 네. 은혜 씨 곁에 있을게요. 항상. 밤이 깊어졌습니다. 샤워를 하고 나왔을 때 강혜 씨가 침대에 앉아 계셨습니다. 은혜 씨 오세요. 저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침대에 앉아 강혜 씨가 제 어깨를 감싸셨습니다. 은혜 씨, 오늘 힘드셨죠? 네. 조금. 이제 괜찮아요. 제가 지켜드릴게요. 강혜 씨가 제 머리를 쓰다듬으셨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안심이 되었습니다. 강혜 씨, 네. 고마워요. 제 곁에 있어 주셔서 저야말로 고맙죠. 은혜 씨가 저를 선택해 주셔서. 강혜 씨가 제 얼굴을 들어 올리셨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은혜 씨, 네. 사랑합니다.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저도 사랑해요, 강혜 씨. 강혜 씨의 입술이 제 입술에 닿았습니다. 부드럽고 달콤했습니다. 처음에는 천천히 조심스럽게, 하지만 점점 깊어졌습니다. 강혜 씨의 손이 제 허리를 감쌌고 제 손은 그의 넓은 어깨를 감쌌습니다. 숨이 가빠졌습니다. 입술을 떼었을 때
강혜 씨가 속삭였습니다. 은혜 씨, 괜찮습니까? 네, 좋아요. 저, 참기 힘듭니다. 강혜 씨의 목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은혜 씨를 보면 이성을 잃을 것 같아요. 그 말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강혜 씨, 저도요. 강혜 씨가 저를 침대에 눕혔습니다. 조명이 희미해졌습니다. 창밖으로 달빛만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강혜 씨가 제 옆에 누우셨습니다. 얼굴이 가까워졌습니다. 은혜 씨, 정말 괜찮습니까? 지금 멈춰도 돼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원해요. 강혜 씨를. 강혜 씨의 눈빛이 불타올랐습니다. 은혜 씨, 다시 입맞춤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깊고 뜨거웠으며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이게 진짜 사랑이구나. 남편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강혜 씨는 천천히, 섬세하게, 하지만 확실하게 저를 이끌었습니다. 옷이 하나씩 벗겨졌습니다. 부끄러웠지만 숨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강혜 씨의 옷도 벗겨졌습니다. 그날 밤 샤워실에서 봤던 그 몸이 제 눈앞에 있었습니다. 달빛 아래 드러난 탄탄한 가슴과 어깨, 58세라고는 믿기지 않는 건강한 몸이었습니다. 그리고 역시 압도적이었습니다. 강혜 씨가 제 눈빛을 읽으셨는지 쓸쓸하게 웃으셨습니다. 은혜 씨, 놀라셨죠? 제가 좀 큰 편이라. 아니에요. 완벽해요. 강혜 씨의 눈빛이 떨렸습니다. 은혜 씨, 강혜 씨, 저 처음으로 진짜 남자를 만난 것 같아요. 그 말에 강혜 씨가 저를 꽉 껴안으셨습니다. 은혜 씨, 저도 처음입니다. 이렇게 마음이 뛰는 건 강혜 씨가 제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천천히 할게요. 아프면 말하세요. 네. 체온이 전해졌습니다.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남자의 무게였습니다. 은혜 씨, 사랑해요. 저도 사랑해요, 강혜 씨.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눈을 떴을 때 창밖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하지만 동이 트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강혜 씨의 팔베개를 하고 있었습니다. 몸 곳곳이 나른했습니다.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이게 여자로 사는 거구나. 처음으로 느끼는 충만함이었습니다. 3년 동안 메말랐던 제 몸이 완전히 깨어났습니다. 남편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강혜 씨는 모든 면에서 압도적이었습니다. 크기도 기술도 무엇보다 마음도. 강혜 씨가 깨어나셨습니다. 은혜 씨, 깨셨어요? 네. 아프지 않아요? 조금. 하지만 괜찮아요. 너무 좋았어요.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강혜 씨가 미소 지으셨습니다. 은혜 씨, 후회하지 않습니까? 아니요. 저는 강혜 씨를 똑바로 보았습니다. 처음으로 진짜 사랑을 알았어요. 강혜 씨가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저도요. 7년 만에 처음으로 다시 살아있는 것 같아요. 강혜 씨가 저를 끌어안으셨습니다. 은혜 씨, 이제 정말 돌이킬 수 없습니다. 알아요. 병원에서 소문 날 거예요. 주변 사람들도 손가락질 할 거고. 괜찮아요. 저는 강혜 씨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강혜 씨만 있으면 돼요. 은혜 씨, 25살 차이도 상관없어요. 주변 시선도 상관없어요. 강혜 씨와 함께라면 다 견딜 수 있어요. 강혜 씨가 제 머리를 쓰다듬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은혜 씨. 제가 더 고마워요. 우리는 한참 동안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떠올랐습니다. 새로운 날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은혜 씨, 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힘든 일이 많을 거예요. 알아요. 하지만 제가 지켜드릴게요. 평생 강혜 씨, 은혜 씨, 저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뭐라고요? 이혼하시면 정식으로 저와 결혼해 주세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네, 좋아요. 강혜 씨가 저를 꽉 껴안으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은혜 씨. 저도 사랑해요, 강혜 씨. 그날 아침, 우리는 함께 아침을 먹었습니다. 평범한 토스트와 커피였지만 세상에서 가장 맛있었습니다. 은혜 씨, 오늘 출근하시죠? 네. 강혜 씨도요? 네. 하지만 따로 가야겠죠. 네. 은혜 씨, 병원에서는 조심해야 해요. 아직 이혼 전이니까. 알아요. 하지만 곧 당당하게 함께 다닐 수 있을 거예요. 강혜 씨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그날까지 조금만 참아요. 네.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강혜 씨가 먼저 나가셨고 30분 후에 저도 나왔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길,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남편과의 이혼, 병원에서의 소문, 주변의 시선, 모든 게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강혜 씨가 있었으니까요. 우리는 해낼 수 있어. 33세와 58세, 25살 차이. 금기된 사랑. 하지만 진짜였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강혜 씨의 집에서 생활하며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남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은혜야, 내일 오후 3시 변호사 사무실에서 만나자. 이혼 서류 작성해야 해.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강혜 씨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강혜 씨, 내일 남편이랑 만나요. 이혼 서류 작성하러요. 강혜 씨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은혜 씨, 힘들면 제가 같이 가도 돼요. 아니요, 마지막은 혼자 가야 해요. 제가 정리해야죠. 알겠습니다. 힘내세요. 다음 날 오후, 변호사 사무실 앞에 섰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남편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왔어? 응.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변호사가 이혼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혼 사유는 성격 차이로 합의하셨고 재산 분할은 반반으로 하기로 하셨죠? 네. 위자료는 없고요? 네.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변호사가 자리를 비워주었습니다. 남편과 단둘이 남았습니다. 서류를 보며 남편이 입을 열었습니다. 은혜야. 응. 미안해. 고개를 들었습니다. 남편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정말 미안해. 너를 속인 거 준호야. 무정자증 알고 있었어. 결혼 전부터. 근데 너무 좋아서 너랑 결혼하고 싶어서 숨겼어.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너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근데 난 바보였어. 눈물이 났습니다. 준호야, 나도 미안해. 당신을 배신한 거 아니야. 남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배신이 아니야. 내가 먼저 너를 속였잖아. 3년 동안 너를 외롭게 만들었잖아. 남편이 서류를 보았습니다. 은혜야, 그 사람. 나강의 과장이지? 응. 잘해줘? 응. 정말 잘해줘. 남편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나보다 나이도 많은데. 그래도 행복하면 됐어. 준호야. 은혜야, 너 행복해. 제발. 남편이 펜을 들었습니다. 이혼해줄게.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야. 서류에 사인했습니다. 저도 떨리는 손으로 사인했습니다. 3년의 결혼이 이렇게 끝났습니다.
준호야, 고마워. 정말로. 나도 고마웠어, 은혜야. 3년 동안 남편이 일어섰습니다. 잘 살아, 은혜야. 준호야도. 남편이 문을 나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저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정말 끝이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나왔을 때 강혜 씨가 멀리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은혜 씨, 달려가 강혜 씨를 껴안았습니다. 끝났어요. 다 끝났어요. 수고하셨어요, 은혜 씨. 강혜 씨가 제 등을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우리의 시작. 일주일 후 병원에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박 간호사가 나 과장님이랑 사귄대. 진짜? 나이 차이가 얼마야? 25살 차이래. 완전 아빠뻘인데. 근데 남편은 이혼했대. 복도를 지날 때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강혜 씨도 당당했습니다. 어느 날 직원 회의에서 원장님이 물으셨습니다. 나 과장, 소문 들었는데 박 간호사랑 사귄다던데 사실인가? 강혜 씨가 당당하게 대답하셨습니다. 네, 사실입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저는 박은혜 간호사와 진지하게 만나고 있습니다. 이혼 절차가 끝나면 결혼할 예정입니다. 원장님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 과장, 자네 명예도 있고, 나이 차이도 있고, 신중하게 생각한 건가? 네, 충분히 생각했습니다. 강혜 씨가 저를 보셨습니다. 은혜 씨는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동료들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과장님, 축하드려요. 행복하세요. 은혜야, 잘됐다. 행복해. 하지만 일부는 수군거렸습니다. 나이 차이가 너무 나는데 얼마나 가겠어.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우리는 행복했으니까요. 3개월 후 이혼이 정식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법원에서 이혼 확정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은혜 씨, 축하합니다. 이제 자유예요. 강혜 씨가 미소 지으셨습니다. 이제 정식으로 청혼해도 될까요? 네. 강혜 씨가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법원 복도 한가운데에서였습니다. 박은혜 씨, 저 나강혜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네, 네, 좋아요. 강혜 씨가 일어나 저를 안아 올리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은혜 씨. 제가 더 고마워요, 강혜 씨. 6개월 후 조촐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가족과 가까운 동료들만 초대했습니다. 강혜 씨의 아들도 왔습니다. 아버지, 축하드려요. 은혜 씨, 잘 부탁드려요. 고마워요. 김선아도 왔습니다. 은혜야, 축하해. 행복하게 살아. 고마워, 선아야. 웨딩드레스를 입고 강혜 씨를 마주봤습니다. 검은 턱시도를 입은 강혜 씨가 너무나 멋있었습니다. 58세지만 여전히 건강하고 당당했습니다. 사랑합니다, 은혜 씨. 저도 사랑해요, 강혜 씨. 키스했습니다. 주변에서 박수가 터졌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처음으로 느끼는 진짜 행복이었습니다. 1년 후, 저 박은혜는 나강혜와 결혼해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강혜 씨가 커피를 내려줍니다. 은혜 씨, 커피 드세요. 고마워요, 여보. 함께 출근하고 함께 퇴근합니다. 병원에서는 이제 아무도 수군거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나 과장님이 정말 은혜 씨한테 잘하시더라. 나이 차이가 뭐 어때? 행복하면 되지. 저녁에는 함께 요리하고 대화합니다. 은혜 씨, 오늘 무슨 일 있었어요? 별일 없었어요. 여보는요? 저도요. 그냥
은혜 씨 생각만 했어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여보, 아직도 그래요? 평생 그럴 거예요. 강혜 씨가 미소 지으셨습니다. 밤에는 서로를 꼭 안고 잡니다. 58세지만 여전히 건강하고 다정합니다. 무엇보다 저를 여자로, 사람으로 존중해 줍니다. 전 남편 민준호는 지금 새로운 사람을 만나 잘 지낸다고 들었습니다. 가끔 연락이 옵니다. 은혜야, 잘 지내지? 나도 잘 지내. 행복해. 나도 잘 지내. 준호야도 행복해. 서로에게 미안했지만 이제는 각자의 행복을 찾았습니다. 33세와 58세의 사랑. 25살 차이. 누군가는 금기라고 했습니다. 나이 차이가 너무 난다. 오래 못 간다. 후회할 거다. 하지만 우리는 행복합니다. 늦게 찾아온 사랑이지만 그래서 더 소중합니다. 무정자증을 숨기고 결혼한 남편. 3년 동안의 공허한 결혼 생활. 그리고 58세 비뇨기과 의사와의 만남. 제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속임수로 시작된 결혼을 이어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진실된 사랑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는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후회하지 않습니다. 33세에 처음으로 진짜 사랑을 알았습니다. 늦었지만 행복합니다. 사랑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진심만 있다면 충분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늘 같은 사연이었습니다.